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2월 17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강자들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는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 광명 우스컵 7경주하고 광명 우스컵 8경주 연속 두 경주에서 노렸었던 선수들이 선전 펼쳐 나가면서 좋은 배당 안겨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설 방송에서도 그랬었고, 문자나 음성 정보를 통해서도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전일 전영기가 분명 유리하다 한데 긴거리 나섰다간 퍼질 수도 있다. 후미에서 추임 나올 수 있는 김병 머리 중심으로 최영하고 주석진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배당 좋았었던 주석진이 들어왔습니다. 24배 좋은 배당이 나왔었고, 이어진 8경주가 배당이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김형모 중심으로 김종현 정하전인데, 김형모가 타이밍 잡지 못하면 고전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승하고 박인찬, 임대승하고 최원재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최원재가 직선에서 김홍곤까지 넘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승하고 최원재 동반 입상, 전주팀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배당이 63.5배라는 고액 배당이 적중이 나와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7경주하고 8경주 연타 고배당 적중이 성공하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적중에 성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금요 9경주는 또 정상민이 좀 빠지면서 결장 처리가 되다 보니까 박정희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 나갔었는데, 하수영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경주에서는 공민하고 성정환의 동반 입상, 11경주에서는 안윤하고 공민규를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공민규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윤하고 정지민의 동반 입상으로 접전이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유독 비팝적 선수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하면서 결승전은 파업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광명우스컵 11경주 김병하고 정지민 협공을 펼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강동규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주 펼쳐 나가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강동규를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과 협공 가능성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우스컵 경주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긴 합니다만, 전일 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후차권도 또 쉽지만 않은 상황의 경주가 짜여졌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광명우스컵 6경주 연예트 죽섰던 최영이 황영근의 선행을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팀 동료 이승현 경상권 지역 선수 조택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변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대타 출전하고 있는 정경호, 이유진 달고 쏘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도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문영인이 긁어버린다면 정경호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수는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8경주 김용모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김근영과 연합이 과연 통할 수 있느냐, 이번 편성도 5명이 파업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용모 전일같이 또 망설이게 된다면 김근영 챙겨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비파업 쪽 주병환, 박인찬, 박지웅의 협공에 무너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광명우스컵 9경주 전영규 전일과 똑같은 양상의 편성인 것 같습니다. 5대2로 싸우죠. 정하전 챙겨주려고 하다가 고유한하고 이육동, 하수영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영규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 최근영이 강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데 전형적인 마크 주입형 최근영이 득점 높은 강자로 나섰을 때는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호키를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이트 1호키 선행감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이죠. 성종환 탄력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넘어설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전경호 후보 선수에서 출전하고 있죠. 임대승 몸 상태 좋았습니다. 공민우 1호키가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경호, 임대승, 공민우 1호키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면서, 우스컵 인터벌 훈련 내용은 금요경주와 토요경주 초반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형이 부진만에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 좀 답답한 경주년 펼쳐 나갔었던 최혜영 금일만큼은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행 나서기보다는 아무래도 황경근의 선행을 좀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황경근이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 망설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2주 전에도 황경근 공략해서 좋은 배당 막을 안겨드렸었는데, 금일은 좀 선행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경근이 때려주면 최영이 선행이 아닌 마키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취임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2번 성정우냐 4번 조택이냐 5번 김일규냐가 높고 쿠미코 마크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경근의 선행감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최영도 황경근 무리하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쭉 금일만큼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3번 쪽 7번 3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3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7번의 뒷자리는 그래도 득점 높은 성정우 일요경주는 상당히 강합니다. 조택경주 보면 토요경주 금요경주 토요경주 선전 펼쳐 나가고 결승 못 가면 일요경주에 죽 썼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성정우는 토요경주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죽 썼다가 일요경주 또 선전을 많이 펼쳤었던 경주였었기 때문에 성정우가 아무래도 발주대 점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같은 성향에서는 득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죽 썼다고 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2번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3번이 먼저인 것 같아요. 7번 2번을 차선으로 7번 3번을 먼저 7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 3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택의 초조보다 많고 있죠. 최대해요 이승현 김경갑수로 김경갑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영이 부산팀 이승현이 있기 때문에 경상권 선수들하고 좀 뭔가 풀어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황경군도 저치기 한 방 있죠. 2주 전 황경군 저치기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배당 상당히 좋은 배당을 해설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뭐 많은 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은데, 금일도 황경군 저치기 한 방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같습니다. 선행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치기는 힘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영 또 때리면 황경군이 후려덩 넘어섰죠.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일규가 과거 또 미원 쪽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황영근하고는 연대가 가능해요. 3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위하고 3호입니다. 3위하고 3호 한차 컷도 노려본다면 3번과 4번 정도는 최영 빠지게 된다면 황영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 경주라는 점에서 황영근의 선정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둬야 된다. 최영이 어설프게 이승현, 주택, 김경갑, 경상권 4명이기 때문에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황영근에게 한 방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좀 공격적인 승부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최영이 인정받기 때문에 황경근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삼복승도 7번하고 3번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성정호하고 조택 양군에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영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삼복승은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7경주입니다. 전경호가 이틀 푹 쉬고 대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경주정 정상민이 갑작스럽게 퇴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자리 전경호가 차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컨디션 면에서 월등합니다. 문제는 전경호가 연대 세력이 이유진밖에 없죠. 과연 이유진을 챙겨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유진이 딜레마인 것 같아요. 금요경주 때는 잘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마크를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유진, 과연 전경호의 후다닥을 이유진이 쫓아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1번하고 3번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면 전경호가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유진이 마크에 쫓아가기만 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마크 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금요경주처럼만 전일 경주 펼쳐 나갔었다면 깔끔하게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었는데, 전일은 쫓아가지 못했어요. 직선에서 차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불안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에서 따라 나서게 된다면 지그시 시속만 올려준다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의 뭐 21살 차이 나다 보니까 순발력에서 이유진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시속 좀 배려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 1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 이상은 털립니다. 주석진이 아무래도 쫓아 나서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광명우스컵 7경주 전용기 빠지면 김배영, 최영, 김배영의 주석진 한번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배당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24배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적중하셨던 것 같은데 주석진도 쫓아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1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하고 17입니다. 1번과 3번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경호가 후다닥이 좋기 때문에 편성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솔직히 크진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변 가능성은 있어요. 아무래도 5대2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죠. 5명하고 2명하고는 정경호가 견제당하면서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문영윤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문영이 긁어주고 주석진입니다. 엄지용의 공민규 순으로 쫓아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경호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문영윤이 젖히기까지 성공시켰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7번이 4번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엄지용이 7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7번 4번이나 7번 5번이죠. 7번 4번이나 7번 5번 정도는 7번 4번이나 7번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란 점에서 7, 4하고 7, 5는 노림수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가 나이도 한참 어립니다. 후다닥도 상당히 좋아요. 이유진을 챙겨주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놓칠 가능성도 다분하죠. 그 점 때문에 13과 17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3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순위대로 간다면요 1번, 3번, 7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1번, 3번, 7번, 3번 견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이유진 털릴 가능성 충분히 3차권에서는 공략을 해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앞선 경주와 동일하게 5대2로 싸우죠. 김용무하고 김근영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주강일, 최원재, 주병환, 박인찬, 박지원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초반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용무하고 김근영 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김용무가 김종현, 정하전과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고전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현을 앞에다 두고 정하전을 뒤에다 붙여야 되는데 정하전을 앞에다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형모가 정하전이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김형모가 힘든 견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김형모가 김종현이나 정하전을 뒤에다 붙였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하전을 앞에다 뒀었던 게 김형모 화근이었었죠. 전일 빠지면 임대승의 박인찬, 임대승의 최원재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승의 뒷자리를 김홍건이 마크해 나가면서 조금 아쉬웠었어요. 김홍건까지 말씀드렸었어야 했다는 거를 좀 후회가 됐었었는데, 마지막에 최원재가 멋졌습니다. 추입까지 나서면서 임대승, 최원재 동반 입상 63배 배당도 상당히 좋았었죠. 많은 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은데, 김명모 금일 김근영 믿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 같습니다. 김근영이 어설프게 선행력 발에 나가려고 하다가 넘어서지 못하면 고전 가능성도 있죠. 오히려 김용모가 김근영을 달았을 때는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김근영이 끝까지 마크를 지켜낼 수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쫓아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김용모가 김근영을 앞에다 두면 전열 같은 골 나기 때문에 뒤에다 붙이고 먼저 젖히기 타이밍 금명경주처럼 풀어나가기만 하면 돼요. 3번하고 1번 동반 입장은 좀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에 3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외선에서 나올 선수는 박인찬이에요. 받아가면 쫓아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낙차 부상으로 인해서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끌어내는 작전은 또 귀신 같은 노련한 박인찬 타정전으로 쫓아가면 3번,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하고 3, 6이에요. 두 차권 중에선 쫓아 나설 수 있는 김근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처럼 김용모가 또 젖히기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주병환이 힘을 씁니다. 박인찬, 박지웅의 차훈재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한꺼번에 넘어서기 어려워요. 여기에 주광일까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요즘
경주 분위기가 대열을 느려뜨립니다. 바로 마켓에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대열을 느려뜨리게 된다면 앞 선두하고 후미권은 상당한 격차가 벌어져요. 결국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주병환도 자꾸 때리면 11초 단 중후반 시속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박인찬이 몰아서 직선 짧게 좁혀 나간다면 이변 만들어지죠.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차현재 전을 멋졌어요. 6번하고 4번 한 차권도 노려본다면 6번하고 7번 정도는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명 대 5명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일처럼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공략 박인찬의 직선 출발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6호나 64, 67 경주권 정도는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3번, 1번, 6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3번, 1번, 6번, 3번 경주권 쪽에 3번, 1번, 6번, 3번 경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받아갈 수 있는 최훈재가 변수인 것 같아요. 오히려 박인찬하고 주병환을 묶어서 파업 선수들 공략도 가능한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김명모 편성면에서는 유리해요. 하지만 전일 같은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구경주입니다. 전일 전영규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병혁에게 추입을 당했었죠. 전영규 전일 5대 2로 싸우는 편성에서 고전을 맺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전일과 똑같은 양상인 것 같습니다. 정하전이 있어요. 2명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이 파업이기 때문에 전영규 또다시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강병철이 초절보다 많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유한 이육동 하수영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여기에 김홍건이 있죠. 정영규하고 정하전이 후미를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유한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영규가 먼저 타정부터 서두르지 않는 한 또 대열이 길어지죠. 또 못 나옵니다.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영규 빠지면 김배영 주석진, 김배영, 최혜영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주석진이 보다 보니까 배당이 좀 24배 상당히 좀 좋은 배당 적중이 나왔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은데 전영규 빠질 가능성 다분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공격적인 승부 한번 가능하다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유한이 힘을 씁니다. 이럴 이육동이 막혀 나가고 하수영도 막혀 하는 거 보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전역에 또 퍼지게 된다면 고유한이 힘을 쓰는 이육동이 막혀 나가는 하수영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고유한도 타점 잡을 때와 타이밍 잡지 못할 때 기복차가 좀 심하긴 합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 나빠 보이지 않았었던 고유한이기 때문에 저측에 타이밍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과 5번, 6번과 7번, 특히 6번과 5번 정도는 이육동의 취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호하고 67 파업 선수들 묶어서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늘만큼은 전영규가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영규도 선행력 갖춘 선수라는 점 전일 너무나 기다렸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대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영규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시속 펀처가 있긴 합니다만 11초 때 중반까지는 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하전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3번과 1번 동반 입상은 3번하고 1번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이육동 선발에서 올라왔는데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성급 저력 있는 그랑프리 우승자였었던 이육동입니다. 3번하고 5번 정도는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하고 3호죠. 3일하고 3호 전영규가 전일처럼 또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1번 쭉 먼저 기대해 보자는 점 3번하고 5번은 차선으로 기본적인 전략은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빠질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공격적인 승부죠. 고요한하고 이육동입니다. 고요한하고 하수영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3번하고 1번 3복승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요한과 묶어서 이육동과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요한하고 이육동이 15개 동기생에다가 수도권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6번 5번 묶어서도 3복승은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근형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강자로 나서고 있죠. 이렇게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유리하고 김종현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 2번, 6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성종환이 후미권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것 같고 김용태라든지 대타 출전하면 정덕이 권종국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가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죠. 최근형이 이를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만 가져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성종한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금요 경주 때도 성종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좋은 배당 강병처럼 묶어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컨디션 상태가 좋아요. 이렇게는 반면 다리 상태가 조금 무겁습니다. 시속감이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성종환 그냥이 이렇게를 지켜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 성종환 직선 취입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3번 동반입상 쪽이 4번하고 3번 동반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체 성종환이 좋은 상황이란 점, 직선 취입 대결이라고 한다면 성종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 4번과 3번 동반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렇게 선행감이 좋다면 철저하게 짧게 가면서 승부 타임이 조절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3번은 복승까지, 4번하고 2번은 이렇게가 때려준다면 최근형 철저하게 몰고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죠. 4번하고 2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한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렇게가 때렸는데 전반적인 시속 한번 살펴보면 11초단 중후반 시속밖에 안 나와요. 최근형이 몰고 가고 김종현이 막혀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종환이 이 정도 시속이면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직선에서 취입 나서게 된다면 김용태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라인을 한번 노려봐야 된다는 점이죠.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최근형의 뒷자리를 막혀 나갈 수 있는 김종현이 직선에서 쫓아 나서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란 점에서 3일하고 36입니다. 3일하고 36 경주권 정도는 최근형 이렇게 믿다가 죽쓰게 된다면 3일 36 노림수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4번, 3번, 2번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종현도 마크되면 비팝 라인 완성 충분히 가능하죠. 성종환이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이번 패서 비팝 선수들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패성은 4번하고 3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인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최근형이 1호키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거는 맞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 김병하고 정지민만 있죠. 나머지 5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원래 김용모도 결승 가야 되고 정상민도 집에 가지만 않았었다라면 결승 가야 됩니다. 전용기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파업 선수들이 상당히 좀 선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4번하고 1번이 연합은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도 정지민 앞으로 자리 잡기보다는 홈이 막혀 나가면서 정지민이 때려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규가 정지민 정도는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결국 강동의 뒷자리를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민우가 강동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강동규죠. 강동규가 공민우 달고 쏘게 된다면 파업 라인 완성, 정지민하고 김병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2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3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민우가 강동규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안효은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안효은 3.86기압밖에 안 되는데 선행도 가능하죠. 취입도 가능합니다. 저치기도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도 정지민 완벽하게 견제 나가면서 안효은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탄력 붙고 있는 안효은 강동윤의 뒤를 물고 가기만 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과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동규가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민우 안효은 둘 중에 한 명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어차피 정재민이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죠. 공민우 김대영이 이를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들도 후다닥 상당히 좋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전현규가 전반적으로 시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후다닥이 좋다 보니까 주석진과의 동반 입상으로 좋은 배당을 안겨줬었던 김배영, 정지민 상대로 직선 취임 나서게 된다면 이번 편성 강동규가 정지민하고 김배영의 견제에 넘어서지 못하면서 무너질 가능성은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4번을 상대로 1번이 취입 나서는 작전,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동규죠. 외선에서 나올 선수 한 차권 더 노려본다면 공민우까지는 김병 놓고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강동규 중심으로 파업소들 묶어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이 정지민 할에 나가면서 취임 나서는 작전은 배당이 상당히 좋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4나 1-3 여기에 1-2까지는 한번 함께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5대2로 싸우고 강동규가 마크 지평이 아니죠. 서두를 선수들이 널렸어요. 그 점 때문에 강동규가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민우하고 안현 두 차권 공민우 쪽에 좀 더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삼복승도 아무래도 파업선수들 완승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2번, 7번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 박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힘으로 버텨낸다면 박정도 3차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견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